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엉입니다. 벌써 또 2021년이 다 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이렇게 또 집콕으로 1년이 가버릴 줄은 몰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팀도 바뀌고 민고도 생기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그럼 차근차근 올해를 정리하는 우엉 어워즈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엉 어워즈에서는 2021년 동안 좋았던 드라마, 웹툰, 유튜브 채널, 책, 잘한 것, 푸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고 올해를 돌아본 뒤에 2022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더불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했던 마음이 많았던 만큼 푸짐하게 선물을 준비해 보았어요. 총 3가지를 여러 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영상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더보기에다가 네이버 폼 주소를 입력해 놓을 테니까요. 영상을 즐겁게 보신 다음에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드라마를 말씀드리면 집콕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게다가 또 좋은 드라마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추리고 추려서 총 6개의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좋았던 드라마는 웨이브 오리지널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사실 요거는 저는 감독님 이름을 보고 봤던 작품이에요. 출중한 여자나 출출한 여자나 대세는 백각 같은 웹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연출하셨던 윤성호 감독님의 작품인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일반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웹드라마처럼 되게 빠른 호흡감인데 개그감도 있고 위트도 있으면서 블랙 코미디가 섞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게다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배우분들의 연기도 다 뛰어나서 정말 한 이틀 3일 만에 다 정주행해버렸던 드라마예요. 게다가 한 편당 한 30분 정도의 러닝타임이어서 정말 순식간에 봤어요. 아마 시즌2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봤던 드라마지만 올해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 걸로. 그리고 두 번째는 TVN의 빈센조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김과장 드라마의 작가인 박재범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과장을 정말 재밌게 봤어서 박재범 작가님이 되게 캐릭터를 매력있게 만들어주시는 작가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빈센조를 보면서 송중기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재발견을 하게 된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좀 제가 또 고구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캐릭터가 확실하게 사이다를 가져가는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틈도 없이 정말 재밌게 봤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다음은 TVN의 마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요거는 입소문을 좀 타가지고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보기 시작했던 드라마였는데 미적으로 미장센이 너무 예뻤던 드라마였어요. 특히나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에 나는 그런 인테리어와 의상과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림들도 진짜 작품들로 걸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블리스의 그 사세를 약간 대리만족하는 그리고 그들만의 이야기들을 한번 접해볼 수 있는 실제로 그럴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몰입감 있게 살짝의 막장이었지만 좀 고급감 있게 연출해 보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고 이보영 씨의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고 스타일도 되게 따라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TVN의 해피니스. 요거는 안기로 감독님 연출은 사실 믿고 보는 연출이었기 때문에 연출을 일단 보려고 봤던 거였는데 제가 좀비랑 귀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스토리 자체가 약간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좀 더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만든 스토리여가지고 좀 몰입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효주 씨의 그 놀리는 듯한 그런 연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연기랑 스토리랑 많은 분들의 연기력이랑 연출이 다 합쳐져서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화만 살짝 급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봤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좀 징그럽긴 해요. 네. 그리고 다음은 JTBC의 괴물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어두운 작품을 재밌게 보지는 않아요. 그치만 신하균 배우를 최근에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드라마였다고 해야 아, 나 진짜 왜 그래? 퇴장.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던 드라마였고 정말 눈에 핏줄마저도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분들도 연기를 정말 살살 안 하세요. 정말 이것도 몰입감 있게 봤던 드라마였고 마지막으로 TVN의 유미의 세포들 요거는 제가 워낙 길게 브이로그에서 봐서 여러분들도 익숙할 것 같은데 사실 뒤로 갈수록 조금 스토리가 늘어지긴 했어요. 이게 웹툰 그대로다 보니까 저도 스토리를 알고 있기도 하고 뒷부분에 고구마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막 엄청 빨리 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만화 캐릭터랑 3D랑 현실 자체를 같이 섞어 놓은 연출 자체가 되게 새로웠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되게 여러 가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좋았던 드라마로 넣었습니다. 기나긴 드라마 소개가 끝났으니까 첫 번째 선물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바로 이 2022년 라이미 캘린더입니다. 이렇게 엽서형이고요. 우드 스탠드까지 같이 들여서 이렇게 꽂아서 스탠드에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1월이랑 2월 그리고 3월 해당 월에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월마다 스타일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아주 깔끔하게 달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다 일일이 제가 디자인한 거라서 빨간 날은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 놓았고요.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다가 1월이 다 지나면 이거는 엽서로 그냥 벽에다가 장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달력으로 쓰지 않겠다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책상에 데코용으로 쓰셔도 되고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작년 캘린더랑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 스탠드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요. 이 캘린더를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캘린더를 선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은 10월인데요. 짠! 이때 뭔가 라이미가 되게 화려하게 찍힌 것 같아. 하여튼 제 라이미 자랑의 욕구가 여기에 가득가득 담겨있는 그런 캘린더입니다. 다음은 좋았던 웹툰입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의 봉수 작가님의 썸네일이라는 작품인데요. 보통 웹툰이 시즌2, 시즌3까지 쭉 길게 보게 되는데 이 작품은 48호 엄청 컴팩트하게 얼마 전에 완결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직 유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하트 시그널이라든가 그런 리얼리티 러브 뭐라고 하지? 그런 소개팅 TV 프로그램 같은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출연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면서 주인공이 정말 사이다여가지고 사이다가 매력적인 웹툰이에요. 스토리도 감정선도 심플해가지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는 웹툰이어서 정말 순식간에 정주행해가지고 완결까지 따라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즐기기 좋은 그런 웹툰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봤던 마일로 작가님의 크레이지 가드너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현재 연재 중이시고 이분은 강아지 웹툰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가드닝도 취미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드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는 웹툰을 그리고 계세요. 저도 하도 죽이니까 나도 공부를 해보자 라고 찾아보다가 이 웹툰을 발견했는데 이분은 정말 많은 식물들을 키우시면서 그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물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분갈이라든지 아니면 식물들의 그 종류라든지 본인의 그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됐고 특히나 재밌게 많이 그려주셔서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웹툰이에요. 세 번째는 카카오 웹툰에서 정영롱 작가님의 남남이라는 작품입니다. 첫 편이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무난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고 있을 법한 인물들이지만 뭐 주변에는 없는 그런 담담하고 세심한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웹툰입니다. 지금도 되게 잘 보고 있고 저는 각각의 캐릭터들마다 뭔가 사정이 있거나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웹툰들을 좋아하는데 이 남남이란 작품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소외감 없이 스토리가 잘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웹툰의 아르누니 작가님의 백작가의 불청객들이라는 웹툰인데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는 사실 다 한국 배경이나 뭐 리얼리티나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거는 좀 서양 배경의 막장 드라마 스토리라고 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약간 막장 드라마를 보면 인물들이 할 말을 안 해서 일이 막 꼬이잖아요. 이 웹툰도 똑같아요. 인물들이 할 말을 안 해요. 속으로 막 감정을 막 삼켜서 괜히 보다가 왜 말을 안 해야 하게 되는 그런 보면서도 열받는 그런 그런 웹툰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보면 좀 멈출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림도 되게 예쁘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웹툰입니다.
다음은 자주 봤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통 브이로그 채널을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편이고 매해마다 새로운 브이로그 채널을 구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채널들은 지금 다 잘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띄워드릴게요. 새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수샤샤님, 유트루님, 강쥐님이랑 차차님이랑 지지님 이 세 분의 채널이랑 고요비님 채널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수샤샤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둘째를 낳으셔가지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몸담으셨던 직장도 그렇고 본인의 감각이 되게 남달라서 영상 촬영하는 것 자체나 편집에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 녹아져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리고 유트루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는 유트루님의 채널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임신 출산 쪽에서 좀 정보를 찾고 있다가 요구역의 최강자는 유트루님이라고 들어가지고 찾아서 보고 있는데 주수에 맞춰서 약간 공부하듯이 보고 있는 채널이에요. 좀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저랑 동갑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친구 같은 느낌으로 재밌게 보고 있고요. 강지님, 차차님, 지지님 같은 경우는 이 세 분의 성격이 다 달라요. 성향도 다 다른데 같이 어울리는 스토리도 있고 각자의 이야기를 넣은 영상들도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녹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뭔가 청춘이랄까?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고여빈님 채널 같은 경우는 카페 자영업자로 시작하시는 그 영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카페 사장님으로서 막 열심히 음료를 만드는 그런 영상들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자막도 되게 재치 있게 다 아는 편이시고 베이킹이랑 음료를 되게 시원시원하게 만드셔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점심 메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가 아닌 채널 중에서는 요즘에 지음요가라는 채널을 정말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임산부 요가를 초기, 중기, 막달로 기간별로 나누어 주셔가지고 기간에 맞춰서 아주 잘 따라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임신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영상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라이브 방송하다가 피부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은 단순 선물로 처음에는 받아서 쓰다가 참 좋아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접할 기회를 드릴 수가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스킨앤랩 측에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여러 개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소개와 함께 선물을 드릴 제품은 이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 2세대인데요. 1세대에 비해서 기존 사용감은 유지하면서 특허 기술을 적용해서 더 깊이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발라보면 이렇게 큰 알갱이 같은 게 보이는데 스킨앤랩의 독자 기술인 필라시드가 1000ppm 정도 담겨져 있어서 피부 장벽 강화에도 효과가 있고 3중 보습이 되어서 48시간 동안 보습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순하고 꾸덕한데 또 이렇게 바르고 나면 끈적거리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통을 싹 비웠는데요. 이번 2세대를 써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오랜 시간 보습감이 유지되는 느낌? 저녁에 듬뿍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 속부터 쫀쫀하게 이렇게 보습감이 올라와가지고 속광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좁쌀이랑 붉은기가 지금은 화장을 했지만 평소에 브이로그는 쌩얼이니까 보시다시피 좁쌀이랑 붉은기가 사라지고 매끈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바르는 동안 찍은 브이로그에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에 화해 20가지 주의 성분도 없고 인공 향료가 없는 알러젠 프리라서 임산부인 저나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을 했고요. 아쉬운 거는 온라인으로는 구매가 쉬운데 올리브영에는 아직 입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랄라블라 매장에만 있어가지고 좀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점. 더 큰 용량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50ml인데 택배비가 아까우니까 온라인으로 샀을 때 좀 큰 용량을 팔았으면 좋겠는 점. 저희 동네에는 올리브영밖에 없으니까 올리브영에 좀 입점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봤자 써봐야 좋은 걸 아시니까 제가 스킨앤랩 측에 요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제품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제품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우왕 어워즈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좋았던 책인데요. 이미 우엉픽에서 먼저 추천드렸었지만 참 좋았던 책은 천설란 작가님의 청개의 파랑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책은 참 색채가 다양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인물들의 감정선과 묘사가 디테일하고 SF인데도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담겨져 있어서 아주 몰입도 있게 후루룩 읽었던 책이에요. 두 번째는 김초엽 작가님의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책은 사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작품이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책보다 지구 끝의 온실이 훨씬 더 좋았어요. SF 소설이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랑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SF 소설은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현실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낸 그런 소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 끝의 온실이란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탄탄한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저마다 인물들의 상황들이 있고 다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봐서 재미있고 좀 안타깝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에요. 세 번째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책인데요. 보통 제 취향에 소설을 잘 읽고 에세이를 잘 읽지 않는 편이에요. 약간 현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편인데 이 두 분은 너무 글을 맛있게 쓰셔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작가님들이 김하나 작가님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출신이시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팟캐스트 진행자도 담당하고 계시고 황선우님은 W 에디터를 길게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지금까지 글을 많이 업으로 쓰신 분들의 입담이랄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뚜렷한 인생관과 재미를 찾아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여서 많은 공감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개해드린 책 3권은 다 밀리의 서재에 있어가지고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다음은 올해 잘했다 생각한 것은 바로 운동이에요. 생각보다 꾸준히 올해 홈트레이닝이랑 런데이를 병행을 하면서 제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중학교 때부터 제가 달리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체력장으로 막 운동장 길게 도는 거 그런 건 저는 중간중간 포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30분을 내리달린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 나이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런데이를 시작했었는데 정말 매일 달리지 않으면 좀 찝찝할 정도로 중독이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몸이 가벼워지기도 했고 30분 동안 내리달리기를 성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루지 못했던 걸 이루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집콕 시기에 좀 유일한 바람쐬기 수단이 되어주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민고가 찾아와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엉 어워즈에서 신설된 코너인데요. 제가 맛집이나 카페를 전혀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올해부터는 백신 맞으시고 좀 맛집도 가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중간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올해 정말 많은 걸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배달 음식 맛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플라스틱에 오는 그 포장 음식에 대해서 뭐 한두 번 먹는 건 좋지만 금방금방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컬리를 정말 많이 시켜 먹었는데 그중 정말 맛있었다 싶은 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정말 제가 많이 먹어서 이연복 셰프의 목란짬뽕 2인분 제품인데 요거는 맨 처음 먹었을 때의 그 충격적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살짝 덜 매웠던 것 같은데 시켜 먹는 짬뽕보다 더 진한 맛도 있었고 면도 이제 불어서 오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끓여서 만들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었는데 사 먹으면 사 먹을수록 점점 매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매운 짬뽕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좀 덜 매운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백짬뽕 제품이 나왔길래 한번 먹어봤는데 짬뽕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역시 빨간 짬뽕이 맛있긴 한데 좀 덜 매운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나온 삼삼해물의 왕바지락 제품이 지금까지 봉골레를 먹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바지락을 선사해줬던 게 삼삼해물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계속 품절이라고 뜨는데 왕바지락은 무조건 삼삼해물에서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풀리기를. 그리고
서울마님 떡구이라는 제품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이거는 소소님 브이로그를 보다가 따라 샀다가 지금은 꾸준히 마켓컬리에서 시켜 먹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의 냉동 보관이 되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구워 먹으면 돼서 매우 간편하기도 하고 달짝지근한데 치즈에 좀 짠 맛이 있어가지고 단짠단짠을 같이 간식으로 먹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어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피자 맛이랑 통모짜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마켓컬리는 아니고 홍마담샵이라는 홍석천 씨가 큐레이션해서 가져오는 제품들이 많은 샵에서 샀던 건데요. 사실 홍마담샵에서 제가 실패한 게 없긴 없었는데 거기서 가장 맛있었던 게 서울시스터즈의 김치 핫도그 제품이에요. 김치 시즈닝이 위에 얹어져 있어가지고 핫도그 맛이 한 4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4가지가 다 살짝 매콤하게 마무리되면서 바삭바삭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핫도그거든요. 아쉬웠던 거는 단품끼리는 안 팔더라고요. 저는 치즈 맛이 너무 먹고 싶은데 치즈 맛을 먹으려면 떡도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이런 제품들을 좀 세트로 사야 되는 그게 좀 단점이긴 했어요. 그래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핫도그입니다. 명랑 핫도그를 직접 가는 게 너무 귀찮으면 요걸 좀 여러 개 시켜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참 잘 샀다 생각한 아이템을 딱 3가지 추려보면 워터픽이 일단 1순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일 선물로 동생님이 사주셨는데요. 왜 지금까지 안 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간 칫솔도 사실 치과에서 맨날 하라고 해서 한번 해보고 또 귀찮으니까 던져놓고 그랬었는데 워터픽은 또 꼬박꼬박 하게 되는 게 밥 먹은 다음에 양치질을 하고 워터픽을 안 하면 입안이 좀 찝찝한 게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워터픽을 하고 가글을 하고 뱉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양치질을 한 다음인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받은 제품이 코드리스 제품인데 물통을 다 채운 다음에 한번 소진될 때까지 하면은 그게 시원하게 관리가 되는 그 정도의 양이어서 제가 받은 제품이 저는 딱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로웰 자연기화식 가습기. 이번에 가습기를 2제품을 샀어요. 방마다 하나씩 두려고. 특히나 잘 때 요즘에 좀 습도가 낮으면 잠을 못 자겠어서 검색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세척이 쉬운 가습기를 처음 봐서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열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한 구성이에요. 그냥 통이랑 천으로 된 필터랑 그걸 고정해주는 뼈대 같은 것만 있고 그게 다예요. 이게 가습이 된다고? 싶지만 가습은 잘 되고요. 세척도 그 천만 잘 빨아주면 되는데 이 천 빠는 게 솔직히 한 2, 3일에 한 번씩 빨아주면 좋은데 이것조차도 귀찮잖아요. 요거를 세탁기에 돌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성세제를 넣고 울 세탁 코스로 한 3일에 한 번씩 돌려주고 있어요. 세척이 매우 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가습기 사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3번째로 잘 샀다 생각한 아이템은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이게 산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 샀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야 케이스에. 엄청 거창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밀리의 서재랑 프로크리에이트랑 노트쉘프 라는 앱이랑 그 외에 이제 영상들을 보는 OTT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종이 사용량이 진짜 매우 줄었어요. 제가 특히나 다이어리나 노트를 한 권을 꾸준히 쓰지를 못해요. 초반만 쓰다가 버리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종이를 사용하다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그리고 보통 종이책이 더 익숙하거나 전자책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산 다음부터는 크레마도 당근으로 팔았어요. 이게 훨씬 저는 편하더라고요. 밀리의 서재에서도 색깔이라든가 화면의 밝기라든가 이런 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꾼 다음에 읽으면 책도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일할 때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아이맥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이맥은 너무 최근에 사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맥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워즈가 끝났으니까 마지막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 네이버 웹툰의 다홍 작가님의 숲속의 담 단행본 세트입니다. 이렇게 1, 2권 세트고요. 무려 초판본에만 이런 띠지가 있대요. 그리고 무려 사인본입니다.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다홍 작가님이 제 친동생인데 직접 오셔가지고 책들에 다 사인을 해주고 가셨어요. 가족인 것도 있지만 참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한 좋은 작품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사비로 여러 권을 사보았고요. 추첨을 통해서 이 1, 2권 단행본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웹툰으로도 보실 수가 있지만 이 단행본 안에는 이렇게 예쁜 캐릭터별 엽서도 있고요. 단행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외전도 있습니다. 숲속의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소개까지 다 마쳤고요. 2021년을 돌아보면 작년에 팀이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이랑 기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큰 변화긴 했지만 막상 겪고 나니까 이럴 줄은 알았어요. 참 좋은 변화였고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목표로 세웠던 게 이모티콘을 꼭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작게나마 이루긴 이뤘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는 통과하지 못해서 출시하진 못했지만 라인 이모티콘으로 출시가 성공이 돼서 조촐하게 짝동님과 짝꿍님과 잘 쓰고 있고요. 제 돈으로 제가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올해 아주 큰일이죠. 민고가 찾아왔었고 그와 함께 좀 많은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별거 없고 비슷한 것 같은 하루였지만 또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민고의 예정일이 5월 7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이고요. 일과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가 아마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민고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잘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예상이 안 되고 막막한 미래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출산과 육아 쪽은 너무 저한테는 미지의 세계니까 저도 참 무섭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잘 될 거란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도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으면 그리고 이놈의 코로나 좀 사라졌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엉어워즈를 해보았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제가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던 것들 외에도 혹시 함께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이벤트 참여는 더보기에 있는 네이버 폼에 들어가셔서 꼭 입력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공지도 하고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했어. 그리고 내년도 즐거울 거예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 나이마! 나이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뭐 먹고 있어? 뭐 없어? 보고가 엄청 먹다가 들켰어. 안녕. 야. 봐봐. 얼마나 먹었어? 한 개 다 먹었어? 생고구마인데? 삶아서 주면 먹어야지.